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유, 바로 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달이 사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밤하늘이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위협받게 되고 우리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시나리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밤하늘의 어둠입니다. 보름달은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금성보다 무려 14,000배나 더 밝거든요. 달이 사라지면 매일 밤이 금은밤처럼 캄캄해지는데 별을 관측하기엔 최고의 환경이 되겠지만 낭만적인 달빛 아래 산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밤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가로등 없는 시골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급증할 거고 도시의 전력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밤 시간 내내 인공 조명에 의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달이 지구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달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바다입니다. 태양과 지구 자전, 그리고 달 중에서 지구의 조수간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달이거든요. 달의 중력이 지구를 당기면서 바닷물이 움직이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데 달이 없어지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75%나 줄어듭니다. 서퍼들이 좋아하는 파도의 모양도 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람이 파도에 에너지를 주긴 하지만 조수간만이 파도의 형태를 결정하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줄어들면 조간대에 사는 개, 홍합, 고등 같은 생물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들을 먹고 사는 더 큰 동물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몇십 년 안에 해안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면서 바다와 육지에서 대규모 개체수 감소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을 예로 들어볼까요? 인천 앞바다의 조수 간만 차이는 최대 9m에 달하는데 이게 3m 이하로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갯벌이 거의 사라지면서 조개, 낙지, 칠개 같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이들을 먹이로 삼는 철새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수백만 마리의 도요새들이 한국의 갯벌에서 쉬어가는데 이 새들은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이동하는 긴 여정 중에 갯벌에서 영양분을 보충하거든요. 갯벌이 사라지면 이 새들은 중간 기착지를 잃어버리고 결국 장거리 이동에 실패해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수 간만이 사라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해류의 변화인데 조수와 조류는 차가운 북극 바닷물과 따뜻한 열대 바닷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과정이 전 세계 기온을 균형 있게 유지시키고 기후를 안정시키는데 달이 없으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해류가 느려지면서 적도 지역 바닷물은 점점 뜨거워지고 극지방 바닷물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워지죠. 바다 온도가 주변 육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과 가장 추운 곳의 온도 차이가 생명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해지는 거죠. 멕시코 만류를 아시나요? 이 따뜻한 해류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까지 올라가면서 영국과 북유럽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같은 위도에 있는 캐나다보다 유럽이 훨씬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이 해류 때문입니다. 달이 사라지면 이런 해류 순환이 약해지거나 멈추면서 런던의 겨울 기온이 시베리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적도 지역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죠. 해양 생물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해류에 의존해서 사는 바다 생물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해류는 단순히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해저 바닥의 중요한 영양분을 표면으로 올려주고 산소가 풍부한 표층 바닷물을 깊은 바다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순환이 느려지면 바다 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대부분의 해양 생명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치, 고등어, 연어 같은 회유성 어류들은 특정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고 산란 장소로 가는데 해류가 변하면 이들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달이 사라지면 또 다른 신기한 현상도 함께 사라집니다. 매년 11월 보름달이 뜬 후 며칠 동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전역에서 산호 군락들이 거의 동시에 수백만 개의 알과 정자 주머니를 방출하는데, 이 놀라운 집단 산란이 보름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과학자들도 확신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아직 미스터리지만요.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섬의 붉은 개들은 일생 대부분을 산에서 보내다가 번식기가 되면 수백만 마리가 해안으로 이동하는데, 암컷들이 알을 바다에 방출하는 시기가 정확히 하얀달 때입니다. 달이 사라지면 이런 생물들의 번식 주기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동물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의 밝기에 따라 수면 패턴이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평소보다 잠이 20분 정도 줄어들고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도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달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런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 일부 농부들은 수천 년 동안 음력 달력에 따라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왔는데, 달이 없으면 이런 전통적인 농사법도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앙입니다. 달의 중력이 사라지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좋은 소식부터 말하자면 주말이 훨씬 빨리 온다는 겁니다. 하루가 6시간에서 8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수백만 년 동안 조수간만과 그로 인한 대륙에 대한 압력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춰서 지금의 24시간 하루를 만들어냈는데, 달의 강력한 중력 영향이 없어지면 지구가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나쁜 소식은 그 속도로 회전하면 시속 480km에 달하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새와 곤충은 생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육지 생물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뿌리가 깊게 박힌 식물이나 키가 아주 작고 튼튼한 동물들 뿐입니다. 시속 480km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시나요? 가장 강력한 태풍의 풍속이 시속 250km 정도인데 그것의 거의 2배입니다. 고층 건물들은 뿌리째 뽑히고, 자동차는 종이장처럼 날아다니며, 나무는 물론이고 바위까지 공중으로 떠오를 겁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구조물이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비행기는 당연히 이륙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새들도 날개를 펼치는 순간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겠죠. 나비나 벌 같은 곤충들은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식물들의 번식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의 23.5도 기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기울기 덕분에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하고 살기 좋은 기후를 누릴 수 있는 건데, 달이 사라지면 지구의 축이 10도에서 45도 사이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목성이 지구의 기울기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단 10도만 더 기울어져도 기후와 계절에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과거에 지구의 기울기가 1도에서 2도 정도만 바뀌었을 때도 빙하기가 찾아왔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거든요. 10도나 45도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구상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좋을 리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기울기가 45도까지 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름에는 태양이 하루 종일 내리쪼이는 극지방의 기온이 50도를 넘어가고, 겨울에는 적도 지역이 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름낮 기온이 60도, 겨울밤 기온이 영하 40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과 난방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농작물은 물론 대부분의 동식물이 죽어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봄의 벚꽃, 여름의 바다,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같은 계절의 특징들도 완전히 사라지겠죠. 기울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면 계절이 극단적으로 바뀌면서 농작물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작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쌀,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들은 특정 온도와 일조량에 맞춰서 자라는데, 계절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봄이 3월에 왔다가 내년에는 7월에 온다면 언제 씨를 뿌려야 할까요? 과일나무들은 개화 시기를 놓치고 채소들은 얼거나 타 죽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빙하기가 찾아올 텐데 남극과 북극의 거대한 빙하가 지구 전체를 뒤덮으면서 적도 근처의 작은 띠 모양 지역만 겨우 남게 될 겁니다. 날씨 예보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해류와 기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서 내일 날씨가 어떨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지거든요. 요즘 기상청이 슈퍼컴퓨터로 며칠 뒤 날씨까지 예측하는데 달이 없는 세상에서는 1시간 뒤 날씨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거나 폭설이 내릴 수 있고 반대로 한여름에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외출할 때 뭘 입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달이 없는 밤하늘을 상상해보면 별들은 더 선명하게 보이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살기 좋은 환경을 잃게 됩니다. 태양과 화성 같은 다른 행성들도 지구의 중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지구를 이리저리 끌어당기는데 이것도 지구의 기울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바다는 여전히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조수간만이 생기긴 하겠지만 태양은 지구에서 1억 4,96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지금 조수간만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달이 갑자기 사라지면 바닷물이 태양 쪽으로 쏠리면서 재앙적인 파도가 생겨납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기는 건 시간 문제고요. 뉴욕, 도쿄, 부산 같은 해안 도시들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높이 수십 미터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해류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데 느리게 순환하는 해류는 적도 지역의 바닷물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극지방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 사회도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가 6시간에서 8시간밖에 안 되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24시간 주기로 설계된 모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학교는 언제 수업을 하고 회사는 언제 일을 할까요? 아침 출근 시간이 3시간마다 돌아온다면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식사 시간도 혼란스러워져서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워지고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완전히 깨지면서 만성 피로, 우울증, 면역력 저하 같은 건강 문제가 급증할 겁니다. 경제 시스템도 마비됩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 열고 닫아야 할까요? 국제 무역은 어떻게 조율할까요? 시간대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은행, 병원, 공항 같은 필수 시설들의 운영 시간을 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죠. 사람들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 몰라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달이 35억 년 전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달은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지구에서 생명이 가능하게 만드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존재거든요.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메마른 행성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초기 지구에서 조수간만이 육지와 바다를 오가면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안정적인 기후가 복잡한 생명체가 발전할 시간을 제공했으니까요. 보름달이 늑대인간을 끌어들인다는 전설이 있긴 하지만 달이 없는 세상보다는 훨씬 나은 셈이죠.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달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내일 아침에는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달은 우리 곁에 있는 한 계속해서 지구를 지켜줄 겁니다. 매년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억 년이 걸리니까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했을 테니까요.